대선 이후 오늘 지방선거까지 지역별, 성세대별 또는 테마별로 표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자리에서 개표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지난 3개월간 이 정당 지지율 추이 함께 보실까요? 국민의힘과 민주당 3월 첫째 주에는 나란히 35% 동률이었습니다. 초박빙 대선 승부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듯한데요.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조금 벌어졌다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, 또 내각 인선 잡음이 불거지면서 4월 말에는 다시 1%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. 그런데 2주 뒤에는 이 격차 11%포인트로 크게 늘어나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인 5월 셋째 주에는 12%포인트로 조금 더 커집니다.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,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1차로 간격이 벌어졌는데 5월 달 들어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이 격차를 회복하지 못했던 걸로 풀이됩니다.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 이에 대한 지역별 평가를 지도 위에 한번 표시해봤습니다. 보시다시피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잘못된 일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. 대선 당시 민주당에 더 많은 표를 안겨줬던 인천, 경기 지역의 여론도 부정적이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. 인천, 경기 바로 미니 대선급 재보궐선거가 열려서 더 주목을 받는 지역이죠. 우선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상대방은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민주당 송영길 후보에게 크게 패했던 무명의 지역 인사 윤형선 후보입니다. 실제 여론조사를 살펴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윤형선 후보보다 처음에는 10%포인트 높은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21일을 기점으로 점차 오차 범위 이내 접전이라는 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 지역의 승부는 오늘 늦은 밤까지 주목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대선 후보의 출마지 바로 경기도 분당 갑입니다.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김병관 후보와 맞붙었습니다. 분당 갑으로 말씀드리면 이 3개월 전 대선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뒀던 2020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던 지역인데요. 이런 배경 덕분인지 선거운동 시작 전후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안철수 후보가 이 김병관 후보에 비해서 20%포인트가량 높은 지지율을 꾸준히 기록해왔습니다. 이재명, 안철수 두 전직 대선 주자는 무난하게 여의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앞서 보신 두 곳을 포함해서 모두 7곳에서 치러집니다. 국민의힘 소속 4명, 민주당 소속 3명이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생긴 공석인데요.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새 정부 견제냐, 또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냐, 이 향후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. 저는 투표 마감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